박욱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기초단체로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 도시 간 포괄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문은 보완하고 턱없이 부족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대폭 확충하는 등 교류협력 사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고양시의 경우 50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2억밖에 안 되는 실정이므로 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경기도 중앙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시범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턱없이 부족한 남북교류협력 기금도 대폭 확충하는 등 교류협력 사업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의 경우 50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2억밖에 안 되는 실정이므로 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또한 성남시는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관내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교류협력이 활성화됐을 때 기업들이 경협에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일련의 대북교류협력 사업은 성남시 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대한 비용, 절감, 편익 창출로서 민족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광림 의원은 100톤 소각장이 1993년 11월부터 가동되어 무려 26년 동안 부분 보수만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고 그 옆 600톤 소각장은 1998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설계 당시 내구연한이 12년이어서 2010년 수명이 끝날 뻔했으나 203억을 들여 보수하면 5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 2021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성남시가 원하는 의혹 보고서는 아마 부분 개보수를 통해 초학생의 수명을 연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만 적게 보일 뿐 매년 휴지 보수비로 50여 원과 정기 개보수 비용으로 3년간 200여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몇 년 뒤 신축을 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시민들의 건강한 국민들의 비용은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은심 이사님과 시 집행부는 근시안의 생각으로 소학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베푸는 복지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소학장 신축 사업에도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안 의원은 성남 상대원의 소각장들은 내구연한을 부분 보수로 때우면서 지금껏 연장하여 왔으며 매년 수시 보수비로 50억 원과 정기 개보수 비용으로 3년간 200여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몇 년 뒤 신축을 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시민들의 건강한 공기질의 비용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은수미 시장과 시 집행부는 근시안적 생각으로 소각장을 생각하면 안 된다며 베푸는 복지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소각장 신축 사업에도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소각장 신축을 목적으로 먼저 100톤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500톤 소각장을 신축하면 신축하는 동안 600톤 소각장이 그대로 있어 600톤 소각장 개보수 시 다른 지역 반출로 이어지는 약 200여억 원의 세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95만 성남 시민들의 정보와 지식, 문화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의 질은 관장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우리 성남시의 공공도서관에는 단 한 분의 사서식 관장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성남시 공무원 중 소수직렬인 농업, 세무, 녹지, 환경직렬 등에도 5급 사무관인 과장이 있지만 100만 성남시 도서관의 질적 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문사서 직원의 확충과 전문가 관장이 필요함을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 도서관마다의 개성 있는 도서관, 카페 같은 도서관, 늘 음악이 있고 연주회가 있는 도서관, 언제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도서관, 놀이 공간이 있어 백석 소음이 허락되는 도서관, 또한 모란시장 안에 상인들을 위한 상인도서관, 서현 로데오 거리 한가운데 청소년들이 놀러와 책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휴식하고 놀러가는 도서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도서관의 역할도 과거와 다르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모야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시 한번 성남시의 공공도서관의 진화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1997년 12월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 완공 후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 하수처리장이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는지 먼저 경과 보고를 드린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구미동 주민의 nimby 현상이 아니고 성남시 재산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7월 구미고 유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4월 학교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였고 2011년 6월에서 2014년 8월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목적고 유치를 합의했으며 2015년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정용지 변경 심의가 부결되었고 2017년 5월 학교시설 용지 활용조회를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계획이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용지로 변경되면 약 9,000평 정도 되는 이 자리에 최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997년 12월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 완공 후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구미동 주민의 nimby 현상이 아니고 성남시 재산권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7월 구미고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4월 학교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8월 성남시가 하수처리장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성남문화재단에서 문화, 예술, 관광, 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미동 부근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분당구는 서현수련관, 판교수련관, 정자수련관, 그리고 약타수련관은 건립 중입니다. 문제는 분당 남부 쪽에는 청소년 시설이 전무해서 그 지역 청소년에게는 시설 이용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복합시설에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포함시켜주길 바라고 있다며 구미동 부근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현재 성남시 청소년 인구는 수정구 36,154명, 중원구 36,100명, 분당구 95,695명이라며 수정구에는 청소년 시설이 수정수련관, 양지동 문화의 집이 있으며 중원구에는 중원수련관, 은행동 문화의 집 민강 금광 문화의 집이 있고 분당구는 서현수련관, 판교수련관, 정자수련관 그리고 야탑수련관은 건립 중인데 분당 남북 쪽에는 청소년 시설이 전무해서 그 지역 청소년에게는 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과 집행부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구미동 주민들과 청소년을 위해 위 두 가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루빨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조했습니다.